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만나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욱하고 폭발하듯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대부분 당황하고 위축되며 때로는 원치 않게 자존심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분이 떠오르시나요? 직장 상사, 이웃, 친척, 혹은 가까운 가족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분노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 가슴이 답답해지고 목이 메어오는 그 순간의 무력감.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런 순간을 위한 시간입니다. 욱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고 단 한마디로 상황을 역전시키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한,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 건강과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릴 이 한마디, 이 접근법은 40년 이상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을 연구해 온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이것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화를 잘 내는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을 지키는 방법. 김정숙 씨는 올해로 결혼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30년이란 세월 동안 그녀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와의 관계였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이는 시어머니 앞에서 그녀는 항상 말을 조심했고 시어머니의 비난과 잔소리를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명절이면 더욱 심해지는 갈등, 음식 준비 방법, 상 차리는 순서, 심지어 김치를 담그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기준에 맞아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하면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김정숙 씨의 행동을 무시하곤 했습니다. 특히 손자들 앞에서 며느리를 무시하는 말을 할 때면 김정숙 씨는 가슴속으로 울분을 삼켰습니다. 왜 나는 항상 참아야 하는 걸까?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이 다 끝나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정숙 씨는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로부터 한 가지 조언을 받게 됩니다. 그 조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상대가 화를 내면 그 감정을 먼저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어머님, 그렇게 느끼셨군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처음에 김정숙 씨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가 30년 동안 이어진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다음 명절, 시어머니가 또다시 음식 준비 방법을 두고 화를 내기 시작했을 때 김정숙 씨는 용기를 내어 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방식대로 하지 않아 속상하셨군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으로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당황한 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평소처럼 반박하거나 변명하는 대신 김정숙 씨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해 주자 시어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평소보다 훨씬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이 원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마법의 한마디입니다. 그렇게 느끼셨군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우선 인정해주고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이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더욱 격앙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주면 놀랍게도 그들의 방어막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더 놀라운 사례와 함께 이 방법이 왜 효과적인지에 대한 심리학적 근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주로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함께 화를 내며 대응합니다. 당신도 예전에 이렇게 했잖아요. 라거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화를 내세요? 같은 반응이죠. 이런 반응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둘째, 완전히 위축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합니다. 이런 반응은 단기적으로는 갈등을 피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상대방의 그런 행동을 강화할 뿐입니다. 셋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변명하거나 해명합니다.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또는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명은 상대방에게 더 많은 공격 기회만 줄 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갈등 해결 전문가인 더글라스 스톤 교수는 그의 저서 어려운 대화를 나누는 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사실 관계의 차이가 아니라 감정의 표현과 인정에 관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이 무시당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욱 강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는 경험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를 통해 또 다른 효과적인 대응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박영호 씨는 정년을 5년 앞둔 50대 후반의 회사원입니다.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해왔지만 최근 새로 부임한 젊은 상사 때문에 매일 아침 회사에 가기가 두렵습니다. 40대 초반인 이 상사는 사소한 실수에도 공개적으로 화를 내고 특히 나이 많은 직원들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곤 했습니다.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적응 못하면 퇴직이나 준비하세요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며 박영호 씨를 포함한 나이 많은 직원들을 압박했습니다. 회의 중에 박영호 씨의 의견을 자주 무시하고 그가 말을 시작하면 중간에 끊거나 핸드폰을 보는 등의 무례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박영호 씨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고 회의에서는 아예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퇴직까지 남은 5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꾹 참고 견뎌야 하나? 하는 생각에 우울함까지 느끼던 그때 우연히 참석한 직장인 심리 건강 세미나에서 한 전문가의 조언을 듣게 됩니다. 상대가 당신의 말을 무시하거나 화를 낼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제 의견이 가치 있게 들리지 않는 것 같네요. 혹시 제가 어떻게 하면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박영호 씨는 이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다음 팀 회의에서 상사가 또다시 그의 의견을 중간에 끊었을 때 그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의견이 가치 있게 들리지 않는 것 같네요. 어떻게 하면 제 생각을 팀에 더 도움이 되도록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상사의 표정이 당황한 기색으로 바뀌었고 다른 팀원들도 놀란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상사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게 제가 너무 급하게 진행했네요. 박 부장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두 번째 마법의 한마디입니다. 제 의견이 가치 있게 들리지 않는 것 같네요.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상대방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전달법의 훌륭한 예입니다. 또한 문제 제기와 함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의 방어적인 반응을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 회의 이후 박영호 씨의 상사는 그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자신은 나이 많은 직원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불안했고 그래서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려 했다는 것입니다. 박영호 씨의 솔직한 표현이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단 한마디가 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연습을 통해 키울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례와 함께 이런 대응이 효과적인 이유에 대한 심리학적 근거를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방법을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대응법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말투와 어조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비꼬는 듯한 어조나 화난 표정으로 말한다면 역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차분하고 진솔한 태도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타이밍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극도로 화가 나 있는 순간이라면 잠시 시간을 두고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한번 시도해서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오랜 행동 패턴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꾸준히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점차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사례를 통해 또 다른 효과적인 대응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영미 씨는 결혼 35년 차의 아내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사실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 교육에도 관심이 많은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소한 일에도 쉽게 그리고 강하게 화를 내는 성격이었습니다. TV 리모컨을 찾지 못할 때, 음식이 조금 짜게 느껴질 때, 아이들이 약속 시간보다 조금만 늦어도 그는 마치 큰 사고라도 난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습니다. 특히 퇴근 후 피곤할 때면 그 정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이영미 씨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35년간 점점 지쳐갔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하고 따졌지만 그럴수록 갈등만 커졌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모든 것을 참고 넘어가는 방법을 택했지만 그럴수록 마음속에는 분노와 원망만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영미 씨는 지인이 추천한 책 화내는 남자들의 심리를 읽게 됩니다. 그 책에서 그녀는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실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효과적인 대응법 중 하나로 이런 말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정말 화가 난 것 같네요. 잠시 시간을 갖고 나중에 더 이야기해 볼까요? 이영미 씨는 반신반의하면서도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예상대로 남편은 퇴근 후 저녁 식사가 조금 늦게 준비된 것에 대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서둘러 변명하거나 아니면 그냥 묵묵히 참았을 이영미 씨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여보, 지금 많이 화가 난 것 같네요. 피곤하시죠? 잠시 쉬시고 식사 준비되면 다시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요? 놀랍게도 남편은 잠시 멈춰서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와 다르게 낮은 목소리로 자신이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힘든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의 화는 식사 시간 때문이 아니라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마법의 한마디입니다. 지금 많이 화가 나신 것 같네요. 잠시 시간을 갖고 이야기해 볼까요? 이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의 대화가 생산적이지 않다는 것을 부드럽게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또한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상태에서 대화하자고 제안함으로써 관계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존 고트만 박사는 40년간의 부부관계 연구를 통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건강한 관계의 핵심은 갈등의 유무가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갈등 상황에서 잠시 타임아웃을 갖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잠시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은 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의 행동 뒤에는 몇 가지 공통된 심리적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많은 경우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불안, 두려움, 슬픔, 좌절감과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모두 화라는 형태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둘째, 이들은 종종 자신이 통제력을 잃고 있다고 느낄 때 화를 내므로써 상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화를 내면 일시적으로 상대방이 움츠러드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런 행동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셋째,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가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과도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앞서 소개해드린 대응법들이 왜 효과적인지 이제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셨군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함으로써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인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줍니다. 제 의견이 가치 있게 들리지 않는 것 같네요. 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행동을 직접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나 전달법에 좋은 예입니다. 지금 많이 화가 나신 것 같네요. 잠시 시간을 갖고 이야기해 볼까요? 라는 제안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이성적인 대화가 어렵다는 심리학적 사실을 반영하면서 상대방에게 감정을 가라앉힐 시간을 주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례를 통해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응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는 자녀와의 소통입니다. 특히 중년이 되어 은퇴를 앞둔 부모님들과 3040대가 된 자녀 사이의 갈등이 종종 발생합니다. 71세 이상철 씨는 최근 그런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42세가 된 아들은 어릴 때부터 성격이 급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사회생활에 스트레스가 더해지면서 그의 아들은 더욱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아들 부부의 육아 방식이나 생활 습관에 대해 조언을 하려고 할 때면 아들은 마치 폭발하듯 화를 내곤 했습니다. 제발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라며 문을 쾅 닫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상철 씨는 점점 아들과 대화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잘못 이해하고 화를 낼까봐 점점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부자 관계는 더욱 멀어져만 갔습니다. 한 번은 손자의 생일 파티에서 이상철 씨가 손자에게 선물로 준 장난감에 대해 아들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왜 항상 제 허락도 없이 이런 걸 사주세요? 집에 이미 비슷한 장난감이 많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당황한 이상철 씨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최근 노인대학에서 들었던 의사소통 강의가 떠올랐습니다. 강사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법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제안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구나. 내가 먼저 물어볼 걸 그랬네.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상철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 말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환한 표정을 마주보면서 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다. 내가 먼저 너에게 물어볼 걸 그랬어.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순간 공간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변했고 그의 어깨에서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상했던 반박이나 더 심한 화 대신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했어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이것이 가장 강력한 마법의 한마디입니다.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어. 내가 먼저 물어볼 걸 그랬네.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말은 가장 높은 단계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며 미래, 지향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자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태도는 상대방의 분노를 순간적으로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화를 내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욱 강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후 이상철 씨와 아들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한순간에 바뀐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좀 더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철 씨 자신이 더 이상 아들의 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사례를 통해 화를 잘 내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대응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대응법이 왜 효과적인지 그 심리학적 근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 박사는 비폭력 대화 MVC Non-Violent Communication라는 의사소통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 판단하지 않고 관찰한 것을 말하며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4가지 대응법은 모두 이러한 비폭력 대화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그렇게 느끼셨군요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상대방이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증명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하버드 대학교의 협상 전문가인 윌리엄 유리 교수는 그의 저서 거절당하지 않는 협상법에서 애노라고 말하는 사람의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갈등 상황에서 자기 주장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부드러운 태도와 단단한 주장을 결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우리가 2번째 사례에서 보았던 제 의견이 가치 있게 들리지 않는 것 같네요 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합니다. 상대방을 직접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느낌과 필요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심리학자 존 고트만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부부 갈등의 93%는 시작 방식에서 이미 그 결과가 예측된다고 합니다. 대화를 시작할 때 비난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면 대부분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드럽게 대화를 시작하고 상대방의 관점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 갈등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응법들이 단순한 대화 기술이 아니라 인간 심리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방법임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대응법들은 모두 상황에 따른 효과적인 대화 기술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화를 내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자체가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화를 내는 사람을 까다로운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 자체가 우리의 대응을 경직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을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아직 배우지 못한 사람 또는 내면에 채워지지 않은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이런 관점의 변화는 우리가 그들에게 더 열린 마음으로 더 이해심 있게 다가갈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이 반드시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서 살펴본 이영미 씨의 남편처럼 많은 경우 그들의 화는 다른 곳에서 온 스트레스나 불안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와 공감의 태도가 바탕이 될 때 앞서 소개해드린 대응법들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과 지내면서 우리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함 등 다양한 부정적 감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자기 돌봄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세요.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과 대화하거나 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세요. 운동, 명상, 취미 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정기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세요. 관계 문제가 지속되거나 심각하다면 상담사나 심리치료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상대방의 행동이 지속적으로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해친다면 때로는 관계에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섯째, 자신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잘 대처했을 때는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화를 잘 내고 욱하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 한마디로 상대방의 태도를 바꾸고 관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4가지 사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느끼셨군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 의견이 가치 있게 들리지 않는 것 같네요. 지금 많이 화가 나신 것 같네요. 잠시 후에 이야기할까요?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어. 내가 먼저 물어볼 걸 그랬네. 이 4가지 표현은 단순한 말의 기술이 아닙니다. A는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성숙한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물론 이러한 대응법이 모든 상황에서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관계 패턴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시도한다면 조금씩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화를 내는 사람들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즉 효과적인 대화의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화를 내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우리 자신도 성장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가장 값진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인내와 이해, 그리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스승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배운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